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짜리약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리통이 있으면서 유방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생리통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분들이 현대사회에서 가면 갈수록 생리통이 훨씬 심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국의 약사들 분들이 생리통의 진통제를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이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리통은 현대인의 어떤 만성병 중에 하나처럼 지금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생리통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생리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란기를 지나고 그 안에 있는 자궁 내막이 좀 부풀어서 그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갈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리가 되는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하는데, 그 생리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혈중 에스트로겐이 올라가고 프로게스테론은 낮아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프로게스테론은 낮아지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서 자궁 내막이 부풀어서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궁 안쪽에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작은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염증이 커졌다 이러면 이제 생리통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리통은 왜 주로 생기냐? 5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아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탄수화물이 생리통을 일으키는가? 그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거는 빵이나 면이나 이제 밥,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그 포도당이 있습니다. 이 포도당을 탄수화물 이제 빵이나 면이나 먹게 되면 혈중에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당이 이제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 베타 세포가 있고 알파 세포가 있죠. 그 중에서 그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유는 먹은 음식물의 에너지를 각 세포가 쓰도록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음식물이 결국 간에서 대사가 돼서 혈류로 당으로 빠지게 되면 혈류의 당이 높아지게 되고, 혈류에 있는 당이 각각 세포로 전달이 되어서 실제 피는 당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포에는 전달을 해주죠. 그 세포 중에 전달해주는 대표적인 세포가 이제 근육세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 당이 혈류에서 잡혀 들어가 가지고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은 우리가 써버리지 않습니까? 뭐 하루 종일도 이제 근육을 쓰는데 당이 저장이 되면 이제 지방세포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면 점점 이제 살이 찌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방세포에서 그 아로마테이스라는 성방향 전환 효소가 있는데, 아로마테이스 이 효소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지방세포에 있는 그 효소가 에스트로겐으로 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거나 지방이 커지면 결국은 혈중 에스트로겐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중 에스트로겐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궁 내막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궁 내막이 많이 두터워서 자궁 내막 증식증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조각 케이크를 계속 먹는다, 아니면 뭐 면을 좋아한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생리통을 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이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커피를 마실 때 이제 안에 있는 비닐 필름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필름이 녹아나겠죠. 아니면 컵라면에서 그 전자레인지 돌린다. 아니면 뜨거운 이제 물을 붓는다. 이러면 이제 될 수 있고요. 또 물도 요즘 일회용 컵, 유통 과정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고속도로에서 받으면서 이제 이미 녹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을 알게 모르게 마시고 흡입하게 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근데 대부분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구조와 매우 흡사해서 그 실제 수용체에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실제 붙질 못하다 보니까 혈중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자궁 내막에 그 증식증이 일어나서 두터워져서 좀 더 생리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하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종이컵으로 먹으면서 조각 케이크를 탄수화물 먹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이제 부신 피질하고 관계되는데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부신 피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코티졸의 전구 물질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부신 피질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 결국 부신이 기능이 떨어져서 코티졸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프로게스테론이 잘 나오지를 않겠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원래 프로게스테론이 항염증을 이제 만드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낮아지면서 염증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스트레스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리통이 좀 더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간 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대사가 돼서 다른 효소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간 경화가 있다,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러면은 간에서 대사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중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서 대사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리통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가 네 번째고요. 네 가지는 피 검사에서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분비 효소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분비 호르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결국 건강진단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생리통이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골반이 틀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왜 골반이 틀어졌을 때 그러냐면은 우리 골반 안에는 생식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라든지,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또 난소라든지 자궁을 담고 있게 되겠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이 있기 때문에 골반이 좀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리를 꼰다, 다리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꼬게 되면 골반이 좁아지면서 골반이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을 압박하게 되고, 자궁을 압박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자궁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피가 잘 가야지 염증이 잘 나지 않는데, 피가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좀 더 잘 생기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생리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총 5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를 다 5가지를 합쳐서 한번 조합을 해보면, 회사에 일을 마치고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커피집에 가서 다리를 꼬고 아메리카노를 일회용 컵에 받으면서 그걸 조각 케이크를 먹는다. 이 5가지 원이 다 조합되는 게 매일 일어난다면 당연히 생리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통은 이런 바깥의 외부 요인, 이제 먹는 요인과 스트레스, 이런, 그리고 자체 내에서 몸을 어떤 한 습관, 이런 요인들로 해서 생리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리통이 심해지면 유선이 또 발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에스트로겐 역할이 이제 유선 조직이 좀 발달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 남성분도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우세증이 생기게 되면 결국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유선 조직이 발달되면서 유방통도 같이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생리통으로 볼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손발이 찹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하고 다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빨리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